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젯밤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40여 대가 연쇄 추돌해 한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빙판길 사고로 추정되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새벽 추돌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도로입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휘청이더니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 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도로 위는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1분쯤 구리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축성영 터널 인근에서 47대의 차들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급하게 밟고 돌았는데 앞에 이미 사고가 다 나 있던 상황이고 저도 가드레일 받고 섰는데 지금 밀린 차들한테 지금 2차로 충격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경상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0명은 사고 현장에서 버스로 기가 조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얼어붙은 빙판길에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교통사고로 눈길에 미끄러져 뒤따라던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되겠습니다. 사고가 난 포천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실제로 도로 위는 얼음으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포천에서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2시간 전에도 가까운 인근 도로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두 곳에서의 사고 원인을 녹은 눈이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인해 얼어붙으면서 얇은 빙판이 되는 블랙아이스 현상을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랙아이스 사고 등 빙판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앞차와의 거리 확보와 급가속, 급제동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인근 도로에서 버스와 트럭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네팔에서 72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68명 이상의 탑승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우리 국민 2명도 탑승했는데 아직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네팔 포카라 공항에 접근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기체가 90도가량 꺾어집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전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 서부 포카라로 향하던 예티항공 소속 여객기가 카스키 지구에서 추락했습니다. State media report a plane from domestic carrier Yeti Airlines has crashed west of Kathmandu.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모두 72명이 탑승했는데 지금까지 68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탑승자 가운데는 한국인 2명도 포함됐는데 아직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현재 수색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네팔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남은 4명에 대한 수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दुखद भयो हैन अब यसको उद्धार कार्यको निम्ति सम्पूर्ण शक्ति लगाइएको छ नेपाली सेना सशस्त्र प्रहरी सबै 외교부는 일단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에 주 네팔 대사관 직원을 보내고 국내에서는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가동시켰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운항한 지 15년이 지난 단거리용 프로펠러 항공기로 알려졌습니다. 여객기의 목적지였던 포카라는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의 관문인 관광도시입니다. 히말라야 높은 산들 사이를 비행해야 해 현지 항공 관계자들 사이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매우 까다로운 곳으로 꼽힙니다. 포카라에는 신공항이 새로 지어져 이번 달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조종사가 낯선 공항에 착륙하려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항공기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22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포카라 공항을 이륙한 뒤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최대 60cm 폭설이 내린 강원도에는 눈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폭설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됐는데요. 강원도 강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호 기자,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나와 있습니다. 곧 있으면 출근 시간인데요. 오늘 새벽부터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인도에는 아직 미처 치우지 못한 눈이 수북에 쌓였고요. 또 제 옆에 보이는 것처럼 나무에는 수분을 잔뜩 머금 숲설이 꽤 쌓인 모습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사흘간 최대 6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시령 60.7cm, 향로봉 55.9, 진부령 42.5cm 등이 쌓였습니다. 동해안에는 고성군 현내면 22.9cm, 양양군 17.7, 속초 16.3, 북강릉 14.3cm로 제법 많이 내렸는데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강원도 철원과 춘천, 양구와 인제평지, 강원 북부와 중부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강원도 소방본부에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47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강릉 6번 국도에서 고립된 차량 석 대가 가까스로 구조됐고 양양군 강현면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1명이 다치는 등 사흘간 구조와 구급으로 30명, 안전조치로 40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원도 곳곳에 도로가 통제됐는데요.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을 잇는 미시령 옛길과 영월군도 15호선, 농어촌도로 102호선과 302호선, 원주군도 8호선과 11호선, 춘천 구지방도 403호 세미고개, 사분면 2도 201호 말고개, 시도 8호 배우령이 통제됐고요. 태백산과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 55곳의 길이 막혔습니다. 이번 눈은 오늘 오전까지 이곳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교동에서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격상시키겠다며 협력을 약속했고 한국 기업에 대한 거액의 투자 약속도 이뤄졌습니다.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상에는 기마병들이 도열해 있고 하늘에선 공군 전투기 7대가 고개 비행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행이 대통령궁에 들어서자 수교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한국 정상을 아랍에미리트 측이 공들여 환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나라 간 협력 분야를 넓히고 강화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기업 투자, 방산, 이 4대 핵심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두 대통령 앞에서 원전, 방산 분야 등 양해각서 13건이 체결됐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일머니를 한국 기업들의 기술에 투자해 아랍에미리트는 석유시대 이후에 경제적 발판을 마련하고 한국은 수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300억 달러를 언제까지 어떤 분야에 얼마씩 투자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두 나라 안보 협력의 상징인 아크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고 한국의 국방력이 강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 적의 도발 의지를 꺾어달라 주문했습니다.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순방 3일차인 오늘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경제협력 논의를 이어갑니다. 아부다비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쌍방울 그룹 횡령 등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내일 새벽 국내로 송환됩니다. 태국 외국인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의 외국인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KBS와 전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계기도 만날 이유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며 그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 자체를 부정한 셈입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8년 사업을 위해
북한 측에 개인 돈을 준 것은 맞지만 회사에 피해를 준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작년 7월 태국에 입국한 김 전 회장은 장기 여행객처럼 방콕 중심가에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콘도가 있는 골목입니다. 제가 직접 김 전 회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수영장과 운동시설을 갖춘 월세 10만 바트, 400만 원대 콘도들인데 어렵지 않게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ไปมาตั้งแต่ก่อนปีใหม่เห็นครั้งสุดท้ายวันคริสต์มาสประมาณทุ่ม2 ทุ่มหรือเปล่าจำไม่ได้น่าประมาณ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지목된 방콕 전 한인 회장은 체포되던 날 마지막 골프 라운딩에도 동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นี่พูดไทยได้หนีขึ้นขับทางคนนึงแล้วตำรวจไทยบอกว่าผมเป็นตำรวจไทยผมมาจาก3คนนี้เขามีคดีร้ายแรงให้แคดดี้ 도심 시암 지역 쇼핑몰에 카페와 술집에도 자주 출몰했다고 현지 교민들은 전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외국인 보호소에서 오늘 저녁 수완나품 공항으로 옮겨진 뒤 내일 새벽 0시 50분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